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글 4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에서는 3교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단 모양과 쪽 꾸미기에 대한, 그러니까 꾸미기에 대한 거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 완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세요.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문단 모양. 그럼 문단 모양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정렬. 많이 들어보셨죠? 정렬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정렬, 양쪽 정렬이라고 부르고,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런 다음에 배분 정렬, 나눔 정렬,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있는 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쓴 글자의 위치를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목 같은 거, 그런 다음에 소제목 같은 거, 아니면 좀 중요하다라고 나타나는 중간에 항목 같은 거를 만드실 때 보통 글자 꾸미기는 지난번에 배우셨으니까 글자 꾸미셨다 치시고 글자체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면 이 녀석이 그냥 여기 있는 것보다 제목이라면 가운데 있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갖고 이 녀석이 제목입니다라는 걸 표시하실 때, 그래서 글자의 위치를 바꾸는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은 저 양쪽 배분이라 그래갖고 양쪽 정렬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뜻이냐면은 D까지 가면 G가 알아서 밑으로 내려주죠. 그래갖고 가장 일반적인 거. 그럼 왼쪽은 뭡니까? 이거 누르나 이거 누르나 별반 차이가 없으실 거세요. 일반적으로 요 녀석은 잘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냥 양쪽 정렬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설명드렸고 오른쪽 설명드렸고, 그런 다음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에 대한 조금 다른 점이 있으세요. 요 녀석은 배분 정렬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문서가 들어가는 양 끝을 기준으로 글자 한자 한자를 기준으로 해서 균등하게 사이에 공백을 집어넣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보통 표 같은데 양쪽 끝에 글자가 쪽바로 들어갈 때 많이 쓰시는 기능이니까 그건 제가 표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비슷한데 얘는 글자가 중심이 되고 얘는 단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안에 있는 글자들은 묶어주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공백을 균등하게 만들어줘 갖고 전체 끝까지 보내는 기능. 특수할 때 사용하시면 되시겠죠? 그래갖고 무조건 쓴다 안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능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어디에서 쓴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게 되면 충분히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렬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모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문단 여백입니다. 이 문단 여백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문단 여백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여백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러면서 한글에서는 용지 여백의 총 7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문단 여백은 용지 여백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문단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 내에서 다시 글자의 위치를 어느 정도 조절하실 겁니까? 라는 개념이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다음과 같은 모양일 때 문단 여백을 사용하시면 좋으세요. 자, 문단 여백을 쓰는 방법은 문단 모양 대화 상자에서 사용하셔도 되시겠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금자에 있는 요 모래시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라는 거. 어떤 경우에 쓰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소제목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제목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점 우리나라의 역사 이렇게 썼다 치면,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갖다 놓기에는 얘하고 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조금 보기 불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 뭐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문단 모양. 요 문단 모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자 모양도, 글자 모양을 여기서도 세팅하실 수 있었지만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 들어가서 세팅하실 수 있는 건 맞으시죠? 얘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간단한 건 여기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쓰시려고 그러시면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문단 모양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여기 여백이란 녀석이 있으실 거예요. 왼쪽은 왼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왼쪽은 요정렬과 요정렬인 상태에서 기준을 삼으시면 되시겠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보낸 상태에서 오른쪽 여백을 주시게 되면 여길 기준으로 간격이 띄어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오른쪽 여백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왼쪽 여백을 제가 20을 줘보죠.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기가 원래 글자가 들어가는 기준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그랬었을 때 마찬가지로 고구려 백제 신라도 블럭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문단 모양 들어가셨었을 때 이 녀석은 40을 한번 줘보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항목이 나열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상하관계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얘기죠.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문단 여백.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가 왼쪽 여백, 이쪽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들어가실 건가가 문단 여백에서 오른쪽 여백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썼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여기 얼마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왼쪽 여백에 얼마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문단 여백일 때 5가 5는 스페이스바 한 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한 칸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내가 얼마를 줘야 될지 내가 4칸 띄운 것처럼 해야 되겠다 그러면 4, 5, 20 주시면 되시겠고 3칸 띄운 만큼 해야 되겠다 그러면 3, 5, 15 주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요 공식으로 원래는 정확하게 OPT는 스페이스바 한 칸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집어넣으려는 공간을 생각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치를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띄어쓰기를 쓰시는데 그게 뭐 제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몇 개,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띄어쓰기로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를 조금 더 균형 잡히게 만드시려면 요 기능 조금 사용해 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방법은 정석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쓰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자, 그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었냐면은 문단 모양 대화 상자에서도 가능하고 어디서도 가능하다. 눈금자에서도 가능합니다. 눈금자 중에서 특히 어디를 보셔라? 제가 이거 그냥 모래시계라고 부를게요. 모래시계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어디가? 요 녀석이죠. 요 녀석. 그래갖고 요 녀석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 녀석 기능만 알고 계시게 되면 문단 모양 반은 배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한번 보여드려 보죠. 이렇게 블럭 잡은 상태에 보시게 되면 모래시계가 여기서 요만큼 띄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위에 있는 모래시계 삼각형은 문단의 줄만 움직입니다. 첫 줄만. 자, 한번 보여드리게 볼게요. 위에 걸 당기게 되면 다른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문단에서 뭐만? 첫 줄만. 그리고 문단 계속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문단은 엔터와 엔터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맞춤표가 있는 부분까지는 문장이라고 부르고 문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에서는 한 줄이 문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줄이 문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력할 때 엔터를 함부로 누르지 마라. 그게 문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썼을 때 이렇게 돼 있는 문단에서 위에 줄은 위에 삼각형은 뭘 의미하신다고요? 이렇게 첫 줄의 위치. 그리고 첫 줄이 다른 줄보다 들어가는 이 방식을 우리가 조금 나중에 워드 같은 시험 보실 때는 이걸 들여쓰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사각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여백.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오른쪽 여백 이렇게 됩니다. 그래고 요 밑에 있는 사각형은 왼쪽 여백. 요 밑에 저 오른쪽에 있는 아래 삼각형은 요 녀석은 왼쪽 여백. 요 녀석은 오른쪽 여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삼각형이 하나가 더 있죠. 앞에는. 그리고 요 녀석은 제가 첫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어쓰기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면 들여쓰기라고 부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럼 선생님 나머지 밑에 있는 삼각형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얘는 첫 줄을 제외한 나머지 줄이세요. 그래서 얘 갖고 이렇게 얘 갖고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갖고 글자가 들어가는 왼쪽이나 오른쪽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시게 되면 얘는 첫 줄만 갖고 따지게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삼각형의 아래 것들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 여백을 갖고 따지실 수 있게 되시는 거고 밑에 있는 왼편에 모래시계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하시게 되면은 첫 줄을 제외한 나머지 줄을 움직이실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사각형을 갖고 움직이시게 되시면 이게 뭐가 된다? 왼쪽 여백이 된다. 조금 복잡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집에서 연습하실 때 이 정도의 문단 한번 써보시고 윗삼각형 한번 움직여보시고 아랫삼각형 한번 움직여보시고 밑에 있는 사각형 한번 움직여보시고 뒤에 있는 삼각형 한번 움직여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같은 문단 모양에서는 수치를 정확하게 쓰셔갖고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수치를 쓰기 귀찮으시게 되시면 이거 그냥 내가 적당하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거 갖고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왼쪽 여백은 밑에 있는 사각형, 오른쪽 여백은 여기에 있는 삼각형 요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들여쓰기, 내어쓰기도 우리가 요거 갖고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여백과
첫 줄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더 문단의 위치 같은 걸 조정해 주시면서 다양한 모양의 문서를 만드실 수 있다. 이 녀석은 연습 필요하십니다. 집에서 한번 수업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한글 실행하셔갖고 몇 줄 정도 써보신 다음에 요거에 한번 연습해 보시면 재밌으시게 되실 거세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정렬, 여백, 들여쓰기, 내어쓰기 배우신 거 맞으시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뭐다? 줄간격입니다. 제가 문단 모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줄간격이에요. 줄간격은 선생님 정확하게 의미가 뭐예요? 그러시는데 여기 보시면 160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줄간격의 기본 수치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 커서가 위치하는 요 커서 모양이 100입니다. 요 기준의 100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줄과 줄 사이에 조금 빈 간격, 이렇게 빈 간격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빈 간격이 60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줄 간격의 기본은 160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입니다. 문단이 아니라 줄이에요. 얘도 한 줄이고 얘도 한 줄이고 얘도 한 줄이고 얘도 한 줄입니다. 그래서 커서가 줄에 걸치셨었을 때 커서를 기준으로 100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줄과 줄 사이에 들어가 있는 빈 간격을 생각하시게 되면 요게 160이 나오시는데 말 그대로 요 빈 간격을 조절해서 문서의 분량을 조절해내겠다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넓혀볼까요? 글자 크기, 글자 위치 이런 건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 어디가 벌어지더라?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벌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였죠.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고 명칭 자체도 줄 간격이라고 부르는 거죠. 160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100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100 이하로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50 해놓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시나요?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없어지면서 글자가 겹치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글자를 읽어내실 수가 없으시죠. 우리가 글자를 쉽게 읽는 성질을 가독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가독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100 밑으로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본인께서 원하시는 수치를 정하시면 되시겠다. 모르시겠거든 블럭 잡으시고 이렇게 도르르를 이용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줄간격은 언제 쓰시면 좋습니까? 이럴 때 쓰십시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만드셔야 돼요. 자,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만들으셔야 되는데 A4 용지. 근데 문제는 문서를 다 쓰고 나니까 문서에서 어느 부분이 예를 들면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쪼쪼쪼쪼쪼쪼 해갖고 여기까지 제가 이제 A4 용지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요만큼의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더 쓸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인쇄하시면 당연히 뭐 인쇄 모양이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이만큼이 빈 공백으로 남기 때문에 어라 조금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전체를 블럭 잡으시는 거죠. 전체 블럭 잡으셔갖고 그때 뭐를 해줘라? 줄 간격을 조금씩 넓혀가 보세요. 이렇게. 아,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A4 용지에 가득 들어오는 문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문서의 분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떨 때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 블럭 잡고 160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160인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똑같이 A4 용지를 만들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조금 한 4줄 정도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라? 이 A4 용지 한 장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4줄 때문에 A4 용지 2장이 돼버리네. 그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줄 간격을 조금 줄이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자, 복습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블럭 잡을 때 이 여불뜨기에다가 더 놓고 마우스 몇 번 누르시면 연속으로 3번 누르시면 문서 전체 블럭 잡힌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2페이지짜리 문서가 존재하지만 요 줄 간격을 조금 줄이시게 되시면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A4 용지 2장짜리가 몇 장짜리가 된다고요? 1장짜리가 된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레포터 쓰게 되면 교수님이 예를 들면 뭐 4장짜리로 레포트 해와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아직까지 컴퓨터가 교수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글자 크기라든지 줄 간격 이런 걸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3장짜리만 문서 써갖고 줄 간격 한 20만 늘리게 되면 3장짜리가 4장짜리 같다는 마술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막 레포트 내고 그랬던 적도 많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개념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게 줄 간격이다.
문서의 분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줄 간격이 160이 기본이어서 160보다 커지게 되면 문서 분량은 늘어나게 되고 160보다 작아지게 되면 문서 분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100 이하로는 떨어뜨리게 되면 글자가 겹치게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줄 간격이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녀석을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정렬, 문단 여백, 그 다음에 줄 간격 설명드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하나 남았을까요? 문단 간격이죠? 이 문단 간격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보통 엔터로 많이 해결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에서 엔터를 빈줄이 하나 필요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엔터를 한번 쳐갖고 이런 데서 빈줄을 생성시키는데 이 엔터 한 줄이 너무 크게 느껴지실 때는 다음과 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럭 잡으셔갖고 지금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문단이 몇 개세요? 두 개죠? 문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단.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문단에서 마우스 오른쪽 문단 모양 들어가셨을 때 보시게 되면은 문단 위, 문단 아래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문단 위를 한번 조금 설정해 보죠. 자, 문단 위를 조금. 얘 PT도 이제 감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조정하시게 되면은 짜잔, 여기 사이에 엔터만큼은 아니어도 조금 공백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갖고 엔터는 너무 크다. 그 대신 조금 나타나야 될 부분에 단락을 구분 짓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이렇게 문단 간격을 이용하셔도 되시겠죠. 굳이 이 방법이 아니시고 그럼 여러분들 방금 응용하셨던 방법을 기억하시게 되면 이것도 될까요? 요거와 요거 사이에 무엇만 조정해줘도 줄 간격만 조정해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지만 이 줄 간격을 조정해 주시게 되면 문단 사이에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라? 문단 간격이라는 것도 조금 기억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두 개를 블럭 잡았었는데 한 개만 블럭 잡아도 되네요. 요렇게 블럭 잡아갖고 요것과 요거 사이니까 요것과 요거 사이에 문단 간격을 조금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 모양에서 제가 블럭 잡은 기준의 위쪽으로 간격을 이만큼 띄고 싶어요. 한 10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엔터 한 부분은 아니어도 엔터 안 친만 엔터를 쳐갖고 단락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공간으로 우리가 문단과 문단을 나눠서 구분지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문단 간격입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은 우리 3교시 때 배웠던 글자 모양은 몇 번 써보시면 쉽게 익숙해지고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단 모양은 전체적인 문서의 깔끔함을 세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꽤나 많은 연습이 필요하시게 되실 거세요. 이게 뭐 시험에 같은 걸 보시게 되면 거기서는 수치를 주기 때문에 그 수치대로 입력하시면 되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문서 만드실 때는 본인이 판단하신 대로 보기 좋게 꾸미시는 요령들을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배우셨던 정렬, 문단 여백 그리고 문단 간격, 줄 간격을 기억하신 다음에 문서를 만드시게 되면 깔끔하게 문서를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단 모양 요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쪼꾸미기라고 나타나는데 쪼꾸미기는 배경과 테두리를 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요건 어디 가서 하십니까? 요 녀석은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쪽에 가보시면은 메뉴 중에서 쪽 테두리 배경이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쪽 테두리 배경. 자, 한번 가볼까요? 쪽이기 때문에 얘는 블럭 잡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말 그대로 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단이라든지 글자 모양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영역 잡는 과정이 필요하시지만 쪽이라는 개념은 이거 전체가 한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블럭 잡을 필요 없이 쪽에 쪽 테두리 배경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테두리도 있고 배경도 있는 거 맞으시죠? 그럼 배경 들어가 갖고 예를 들면 색을 넣는다 치게 되면은 이렇게 회색 같은 거 넣게 되면은 회색적인 거 하얀 바탕이 아니라 전체가 회색을 쓰시게 되는 거죠. 자, 이건 권해드리는 기능이 아니세요. 왜? 잉크가 무한정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냥 잉크가 쉽게 딸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우리가 흰 바탕이 기본 용지의 세팅 방법이 되는 거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요거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그 대신 요 녀석은 종종 씁니다. 색 채우기는 없는데 여기다가 그림이라든지 글자 같은 걸 쓰셔갖고 뭐를 쓰실 수 있다? 예, 워터마크 효과를 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복사 금지 아니면은 수정 금지 같은 걸 쓰셔갖고 여기다가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거는 잘 안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혹시
맨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요 녀석 배경은 잘 안 쓰지만 뭐는 쓰셔라. 테두리는 쓰십시오. 한쪽짜리 문서일 때 테두리를 넣으시게 되면 문서의 안정감이 확 살아납니다. 하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테두리에서 종류를 결정하시고 종류의 선의 종류는 많으시니까 위에 거 쓰지 마시고 밑에 거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쓰시면 되시겠네요.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굵기 웬만하면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에 짠 테두리를 눌러주신다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하나 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테두리다? 모두에 들어갈 거고 쪽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얘 기준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 일단은 테두리는 서식의 저쪽에서 배경은 없는 걸로 할게요. 여기 없음으로 하고 여기 니은자 꺾여진 거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얘를 기점으로 테두리가 생기면서 예쁘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도 조절하시는 방법이 있으신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쪽 테두리 배경 들어가신 상태에서 테두리에서 자 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몇 밀리, 5밀리 바깥에 테두리가 생깁니다. 이거 그럼 본인께서 원하시는 만큼 지정하실 수 있다 없다. 예, 10밀리 주시게 되시면 요걸 기준으로 1cm만큼의 테두리가 들어갑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거 본인이 판단하시는 만큼 정확하게 주신 상태에서 테두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런 다음에 설정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5mm니까 요게 되는 거고 10mm 썼으면 한 이쯤에 생기셨겠죠. 그리고 요 테두리도 기본적으로 5mm가 세팅이 되어 있지만 내가 주고자 하는 수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테두리의 영역도 결정해내실 수 있다. 그래서 문서에서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게 되면 한 장짜리 문서를 뽑아내셨을 때 아주 깔끔한 문서를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 잘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가 꾸미기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꾸미기 뭐가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하시는 방법은 얘들은 무엇을 요구한다? 블럭을 요구합니다.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도 되시겠고 위에 있는 서식 상자 이용하셔도 되시겠고 단축키로 Alt L이 글자 모양, Alt T가 문단 모양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거까지는 다 기억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습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되시겠고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있겠고 글자 모양 대화 상자와 문단 모양 대화 상자 Alt L, Alt T가 있으니까 거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세세한 내용은 강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쪼꾸미기는 어떻게 하시면 되신다? 커서 블럭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블럭 필요 없습니다. 블럭 잡지 않고 블럭 없이 쪽에 들어가서 쪽 테두리 배경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쪽 테두리 배경. 그러시게 되면 쪼꾸미기 중에서 쪽 테두리 정도는 써주시게 되시면 아주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꾸미기의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입력과 꾸미기에 대한 개념 다 배우신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강의할 때. 여기까지가 파트 1입니다. 무엇만 갖고 글자와 기본 기능만 갖고 문서 한 장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개체가 들어가지 않고 글자 중심의 작업에서는 이 정도로도 기본적인 문서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이 한번 실제 문서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 기능은 다음 시간에 제가 예제를 하나 갖고 와갖고 이때까지 하셨던 1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내용을 다 녹여내면서 실질적인 문서 하나 만들으시면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한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표 기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교시고 5교시 때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우셨던 총 복습하는 연습 문제를 가지고 올 테니까 그거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4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